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프린터, 복합기, 뭐 스캐너 이런 쪽인데 그 질문사항에 보면 이거를 요즘에 보면 복합기 같은 거는 좀 상대적으로 고가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대여해가지고 렌탈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차라리 구매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준에 따라서의 좀 차이인데 문서를 출력하는 양이 진짜 많으신 경우, 특히나 이런 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이 가격 자체가 프린터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이런 기본적인 뭐 소형 흑백 프린터나 칼라 프린터, 칼라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작은 소형의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이런 프린터들은요 가격대가 10만 원 초반대에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프린터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비싸냐? 토너가 비싼 거예요. 예. 물론 잉크를 사도 괜찮지만 잉크 제품이 잉크는 또 관리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어쨌든 선택의 문제긴 한데 토너 가격이 정품 토너 가격이 좀 꽤 비쌉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출력량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렌탈해서 쓰는 게 장점이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구매해서 쓰는 게 잘 나냐 이런 건 차이인데 렌탈해서 사용할 경우의 장점은 렌탈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토너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력한 용량이 많거나 진짜 이러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유지비 차원에서는 그게 더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조금씩 출력해서 쓰시고 더해서 이제 뭐 스캐너라든지 팩스 기능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되죠? 복사 이런 것까지 한 복합적인 기능이 좀 필요하신 경우에서의 복합기가 필요하신 거라면 구매를 하시는 게 어느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복합기를 추천 많이 드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캐논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캐논이 지금 문제가 가격이 코로나 뭐 상황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단화에 보시면 이렇게 가격 추이가 보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한 60만 원 초반대 제품이었어요. 더 쌌어요, 사실은. 더 쌌던 제품이고 점점점 가격이 올라서 지금 이게 130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죠. 이런 거를 함부로 구매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50만 원대 비싸봤자 정말 50만 원대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국내 물량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지금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상태고요. 이것과 거의 유사한 사양의 제품들이 뭐 HP 거로 살펴보면 뭐 브라더 제품도 이게 좀 브라더라는 게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브라더도 되게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되게 순위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거든요. 브라더도 보면 37만 원대, 50만 원대 언더고요. 이 정도가 사실은 보통 적정 가격이에요. 예, 50만 원 미만 정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 좋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캔이 되냐 이런 거는 복합기 기본인데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팩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무선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인데 그러니까 무선 출력이 되느냐 무선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고정으로 그냥 유선 인터넷 연결해서 쓰셔서 사실 경우는 사실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편인데 같은 모델인데 그게 들어간 모델이 한 5, 6만 원 비싼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무선 환경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있다 보니까 굳이 프린터에까지 유선한 인터넷 연결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같은 인터넷 와이파이 망으로 엮어지기만 하면 그냥 어디서든 출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와이파이 기능들을 있는 걸 선택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에어 프린팅 이런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에어 프린팅 같은 걸로. 네. 자, 또 조금 더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이 기능을 이렇게 와이파이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들이 있죠.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하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경우가 요거 두 가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통 사무실에서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뭐 회의실이 있거나 교육장이 있으신 경우들도 있으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교육장의 회의실엔 당연히 빔 프로젝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빔 프로젝터를 선택하실 때도 고민되는 게 어떤 거냐면, 빔 프로젝터가 물론 저렴한 거는 저렴하게 나옵니다. 30~40만 원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대다수 가정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실, 그래도 교육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완전 어둡지 않게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독성 있게 볼 수준에서 쓰려고 그러면 적어도 요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좀 80만 원대 이상 급 정도는 되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매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물론 가정용 쓰신다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규모 있는 강연 세미나, 뭐 적어도 30인 이상 들어가는 그런 교육점이나 또는 뭐 세미나실 같은 데 쓰시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독성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또 밝기, 요 안시라든지 요 루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안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2,500 안시, 3,000 안시 정도 이상 되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가정용으로 나온 것들은요, 뭐 1,000 안시 미만인 것도 되게 많아요. 미니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은 물론 작은 규모의 회의실에서는 괜찮지만, 근데 거기서 쓰려고 그러면 불을 다 끄고 써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편하신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또 이제 이동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추천드리는 경우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터 쓰는 경우는 규모가 있는데, 그리고 화면을 그러니까 규모 있는데 사용을 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는 화면이 커야 되잖아요. 100인치급 이상 정도를 보여줘야 되는, 적어도 80인치급 정도 이상을 커버하려고 그러면 그건 사실 TV로는 커버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빔 프로젝터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가격적으로도 그게 가성비 있는 선택이신데, 요즘에는 TV가 가격대가 되게 저렴해졌어요. 65인치급 4K 스마트 TV 같은 것도 삼성 LG 게 아닌 중소기업 거를 잘 선택하시면 50만 원대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동형 스탠드, 바퀴가 달리는 이동형 스탠드를 구매해서 쓰시면 이것도 한 6~7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면 뭐 이동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효용 가치도 있고, 바로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유튜브를 비롯해서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고, 같은 사이즈 화면이라 그러면 해상도도 이게 훨씬 더 좋고 선명도도 좋기 때문에 보기도 더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른 수의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시는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같은 경우가 보통 한 20인 정도 미만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한 65인치급에서 55인치에서 65인치급 이런 TV 정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보기도 좋고 활용도 편하고 비용적으로도 더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메이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말 많지만 뭐 저는 라잉미, 루캄즈, 와사비 망고, 더함, 요 정도 제품들은 그래도 중소기업 제품들이지만 그래도 퀄리티도 괜찮고요. 에이스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이런 회사들이어서 보시면 65인치의 4K 제품들인데, 그리고 이제 스마트 TV여서 안에 이제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이제 앱들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제품들인데 이제 가격대는 50만 원대 초반대 이 정도에서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 사업할 때도 이런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빔 프로젝트만 생각하시다가 제가 설명 이런 거를 안내해 드리고 실제로 구매해서 지원을 받으셨는데 현장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경우들이 다수셨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쓸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썼다가 지금은 여기 회의장에 썼다가 다음번에 할 때는 저쪽 옆방에 썼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기 좋으시고, 꼭 이게 스마트 TV가 아니라 그냥 모니터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무선으로 꼭 HDMI 케이블 같은 거를 연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요즘에는 와이파이로 이제 연결돼 가지고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하는 기술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러링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통해서도 내 노트북이나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화면을 전송하면서 보여줄 수 있어서 교육을 할 때나 또는 회의를 같은 것도 할 때도 훨씬 더 좀 편의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저희 상영센터 사무실이 있는 서울 혁신파크에 있는 강의 회의실에 있는 건데요. 이게 한 사이즈가 65인치 정도 되는 거로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할 때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보기도 좋고 연결도 편하고 좋습니다. 밑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끔 제가 여기 다니다 보면 어떤 고민들을 하시냐면 공유기가 와이파이가 느려 이렇게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공유기가 막 되게 오래전에 사신 거여서 최대 전송 속도가 100mbps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유기를 조금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건 필요 없고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와이파이 6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 적용한 것들을 고려해 보셔도 좋은데 물론 비싼 건 뭐 엄청나게 많이 비싼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 일반적인 한 10명, 5, 6명에서 10명 이내 사무실에서 사용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한 요 정도 되는 사양의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와이파이 6가 적용되기도 하고 최고 무선 속도도 1200mbps여서 속도도 빵빵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시 접속이 진행이 돼도 끊어지지 않은 그런 기능들을 같이 보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기능으로 들어가면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요. 가격대로 생각하시면 한 10만 원 전후 정도 되면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제 뭐 긴 공간이 좀 커가지고 이제 와이파이는 저기다 설치했는데 좀 끝에 가면 좀 방이 또 있거나 그러면 이제 신호가 약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중간중간에다가 이런 무선 확장기를 중간에 연결해 주시면은 익스텐드가 돼갖고 저쪽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이쪽에서 증폭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 방이 여러 개거나 좀 공간이 되게 넓은 경우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네. 한 요 정도만 돼도요. 요 4200 요 정도 되는 제품들만 들어가셔도 사실은 크게 무리 없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욕심내서 아까 10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한 5만 원대 전후만 하셔도 보편적인 작은 뭐 5명, 6명, 그러니까 10명 미만의 사무실에서는요.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고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요런 10만 원대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한 이제 그런데 더해서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막 와서 손님들이 오거나 교육받으러 오시거나 회의를 갑자기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접속하셔도 예, 한 20명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연결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뤄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자, 다음에 웹캠인데 웹캠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웹캠도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가 좀 고민할 것들은 이제 어, 사실 그냥 노트북만 쓰신다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 웹캠이 사실 필요 없죠. 노트북 있으면 웹캠이 사실 필요 없는데 근데 왜 웹캠을 써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제 화면에서 보시는 게 저도 웹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데스크탑이어서 웹캠을 쓰고 있는 것도 분명히 지금 데스크탑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웹캠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웹캠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제공되는 웹캠은 그래도 화질에서의 분명히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상회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뭐 그냥 어느 정도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걸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이걸 나중에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또 나중에 공유할 목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거기다 보니까 물론 주로 보여드리는 건 화면을 보여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보여드리는 이제 교육 강사의 이미지도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높은 영상 퀄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웹캠을 선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로지텍이나
뭐 등등등 뭐 따지고 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 로지텍, 앱코, 에버미디어, 아이락스 정도 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 목적으로 사신다 그러면 사실 웹캠이 굳이 노트북 같은 데서 화상의 목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으신데, 간단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거나 교육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경우, 그리고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화상회의를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웹캠을 갖고 계시면 더 좋겠죠. 지금 제가 진행할 때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저는 지금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로지텍 스트림캠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 10만 원 조금 안 되는 1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이에요. 이거 성능이 괜찮습니다. 가격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FHD로 화당 제공되는데, 이게 특히 이제 60fps라 그래서 1초에 얼마나 많은 화면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느냐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영상이 좀 부드럽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인 이제 로지텍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것도 가능하고, 클립형이어서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되게 좋고 가볍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떨림 보정 기능도 있어서 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요즘에 또 세로 포맷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화상의 목적이 아니라 영상을 뭐 중계를 하거나 컨텐츠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 생각했을 때도 세로로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은 그 웹캠 중에 하나고요. 그 밖에 로지텍의 C920 이 제품들도 전통적으로 되게 인기가 많고 성능적으로 많이 검증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조금 나온 지 좀 오래돼서 상대적으로 요것보다는 좀 기능이 떨어지는데 워낙 오래돼서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에버미디어가 되게 가성비가, 성능이 되게 괜찮으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 만들기로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네, 이건 심지어 그 FHD가 아니라 2K, QHD 해상도로 제공해주는 이런 거여서 조금 더 이제 고화질을 전통을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런 걸 선택해 보셔도 이런 걸 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저희도 쓰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 그 로지텍의 스트림 웹캠이, 예, 조금 더 고화질로 편의성 있게 온라인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걸 활용하신다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스트림캠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생중계 같은 걸 이제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가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는 물론 웹캠에도 마이크가 달려있고 제가 개변조 갖고 있는 마이크도 있지만, 저는 지금 저희 센터가 이제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어떤 마이크 쓰는, 저희는 요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제 USB로 연결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컨덴서 마이크인데요. 음질이 되게 생생하게 잘 전달되고, 또 이제 수음하는 방식, 그러니까 수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리를 모으는 그런 방법인데, 수음하는 방식도 전면으로 오는 걸 주로 받든지 양쪽으로 오는 받든지, 뭐 이렇게 마이크가 하나 중앙에 있으면 주위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받든지, 이런 기능들을 다 설정해 줄 수 있고, 또 로지텍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필터리 같은 거를 만들어 주면은 이제 목적에 맞게 좀 팟캐스트에 좀 더 맞는 목소리를 설정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마이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가격이 그래도 좀 비싼 편이죠. 이건 저희는 이제 제일 비싼 품에 속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사양이 낮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나노라는 제품도 있고요. 원래 블루라고 하는 마이크 브랜드가 있는데, 그 로지텍이 인수해서 이제 나오는 것
브랜드들인데 원래 블루는 이제 되게 원래 전문 마이크를 만드는 브랜드여서 되게 알려져 있는 회사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좀 더 좋은 거를 써보자 라는 욕심에 조금 더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가격대 제품을 저희가 사실 선택했던 게 맞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비영리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화상으로 회의하거나 교육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게 적절한 그런 마이크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면 저희는 이 제품을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보다 한 거의 절반 이상 저렴한 제품인데 기본적인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당연히 블루마이크가 좀 더 높은 거는 사실일 텐데 기본적인 사용성 측면에서나 전달되는 기본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거 제품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 사업하면서도 많이 추천을 드려서 실제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있으시기도 해요. 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마이크의 경우에 이렇게 핀셋, 그러니까 이제 핀 마이크처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자체적으로 이제 마이크가 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하셔도 사실은 일반적인 뭐 화상회의나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어쨌든 화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거나 좀 뭐 컨퍼런스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소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면이 가뜩이나 이제 대면에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가 뭔가 전달이 조금 부정하거나 조금 뭐 클리어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좀 쌓이는 이제 피로감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마이크들을 선택해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가격대도 되게 천차만별인데 너무 비싼 것만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3, 4만 원, 2, 3만 원대 사이에서만 간단하게 핀마이크 같은 거는 한 3, 4만 원대 정도 요 정도대에서 선택하셔도 네, 그냥 기본 마이크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용하는 방법도 이게 3.5 그 이어폰 잭처럼 꽂아서 쓰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USB로 꽂을 수 있는 이렇게 USB-C 타입 형태로 제공하는 마이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USB 타입으로 아예 그냥 직접 꽂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 그게 훨씬 편의성도 좋고 좋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오디오 믹서가 따로 이런 유의 오디오 믹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런 오디오 믹서를 USB로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다 그거를 이제 편집해서 사용했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소스를 이제 뭐 마이크뿐만 아니라 뭐 스피커라든지 뭐 악기 같은 거 등등등 또 마이크도 한 대뿐만 여러 대를 연결해서 쓰려 그러면은 이런 류의 오디오 믹서가 야마 거라든지 베린 거라든지 되게 많이 사용되는 오디오 믹서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싼 것보다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의 이런 것들이 되면 사실은 그냥 보편적 수준에서는 충분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쓰면은 뭐 당연히 좋지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저희도 써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를 연결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영상 생중계 같은 거 하려고 그럴 때 마이크 여러 대 꽂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이게 달라지겠죠. 그때는 그거에 맞춰서 장비를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를 꽂는 것도 2개나 돼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소스들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들도 있고 이런 포트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컴퓨터와 연결하는 포트들이고요. 네, 따로 이제 스피커로 출력하거나 또는 떼는 방법들도 그런 이제 기능들을 여기서 같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류의 이제 오디오 믹서들은요. 네, 그런 것들 이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4시가 됐는데 딱 5분만 좀 더 시간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더 지난 게 남아 있는데 중요한 게 카메라 부분이 있어요. 요거 좀 스킵하겠습니다. 카메라인데 카메라도 목적이 다양하게 있죠. 사진을 찍느냐, 영상을 찍느냐 등등의 목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카메라가
사진도 찍지만 영상도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한테 적절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기본 전통적인 이런 카메라나 캠코더 말고도 뭐 이런 액션캠 종류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360도 카메라, 예전에는 360도 카메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편집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60만 원대, 70만 원대 하니까 고가긴 하지만 과거랑 비교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편집하는 것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줘서 훨씬 더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 360도 카메라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 하늘을 띄워서 하는 드론 같은 것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영상 컨텐츠를 작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목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예시로 보여드린 요 분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저희가 지원했던 단체인데 핫핑크 돌피스라고 하는 해양 생태 보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예요.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야생의 돌고래들을 보호하는 이런 모니터링을 하시고 하는 활동을 하는데 돌고래를 봐야 되니까 멀리서 카메라를 당겨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저희 지원사를 통해서 드론을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바다 위로 띄워가지고 이제 좀 멀리서 돌고래들이 신경이 안 쓰이게 이제 가서 이제 위에서 돌고래들이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이 드론을 확인을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뚜렷한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요즘에는 이런 카메라들이 영상 기능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미러리스 카메라 여러 종류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요즘에 뭐 저렴한 축에 속하는 4, 50만 원대 카메라라 하더라도 기능이 워낙에 좋아진 편이어서 보편적인 목적, 영상을 찍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목적에서는 사실 이용하시는데 크게 뭐랄까요?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많은 편의적인 기능을 제공해 주느냐 이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류의 것들은 캐논의 M50 마크 2 제품들이거나 M6 이런 정도의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잖아요. 만져보면은 되게 작아요. 그만큼 작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로 정말 사진도 찍고 영상 찍을 수 있어? 뭐 온라인 중계도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됩니다. 다 되고요. 영상도 4K까지 영상도 찍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예산적인 것도 분명 한정적인 이시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실 때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좀 약간 안타까운 점은 사실 이게 예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한 6, 70만 원대면 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물량 수급 생산적인 문제 때문에서 그런지 국내에서 매물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좀 프리미엄에 붙어서 만약에 구매하실 계획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중고 매물들을 중에 되게 중고지만 되게 신품처럼 취급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알아보셔서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저한테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도 좀 정보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캠코더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 사실 이런 것도 영상미는 이게 더 좋거든요. 근데 캠코더는 뭐냐?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고 이런 거 카메라로 찍을 때는 시간적인 한계가 좀 있어요. 30분 이상 찍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캠코더들은 시간적 구애 받으실 필요도 없고 영상을 찍을 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흔들림이거든요. 강력한 흔들림 보정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영상미를 좀 더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보다는 장기적인 영상 기록 꾸준히 해나가는 차원 그리고 이제 줌기능도 되게 막강하거든요. 줌기능도 막 10배 줌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서 땡겨도 이제
흔들림을 최소화시키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담아내야 되는 이런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캠코더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만 캠코더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선택할 때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죠. 뭐 이렇게까지는 사실 크게 필요하진 않고요.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 제품들은 A43 이런 류의 제품이라든지 APX55 이런 류의 제품 정도, 요까지 세 가지 모델 정도에서 저는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저렴한 모델이 있는데 보시면 이 캠코더 시장이 좀 약간 좀 그런 게 출시된 지가 거의 한 6년 된 제품들이 아직도 막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제품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캠코더 쪽이 워낙에 이제 요즘에 아까 보여드렸던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 쪽이 워낙에 좀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이 신제품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캠코더 쪽은 좀 뭐랄까 좀 이런 제품이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런 제품인데 이것도 보면 거의 5년이 지났거든요. 4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이제 여전히 많이 팔리는 제품 이걸 보면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비디오 기능을 더 강화한 좀 부수적인 다른 제품들을 좀 더 소니나 캐논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캠코더를 꼭 활동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캠코더가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하는 경우들은 이제 이런 제품들 고려해 보시면 이런 제품들 사이에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다만 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일반 카메라보다 좀 더 비싼 편이고 이제 오래된 편인 부분이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실 때 카메라만 사야 돼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또 특히 영상을 찍을 때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위한 이런 이제 비디오용 삼각대라든지 또는 이런 짐벌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좀 잡아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짐벌 같은 걸 구매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은데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이지만 저렴한 거는 이런 카메라용 짐벌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만 원대. 조금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작은 카메라용으로 나온 것들은 저렴한 거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할인대 정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예 이렇게 카메라가 장착돼서 나와 있는 소형 짐벌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렴한 건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사이로 나오는 편이어서 사실은 접근이 되게 용이한 편은 아니지만 꼭 카메라를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주로 찍고 담아낼 거냐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뭐 비디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용 삼각대보다 가격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막 일반 영상 업계에서 주로 쓰는 거는 기본 뭐 4, 50만 원 이상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꼭 그런 걸 사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 좀 저렴하게 나온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호르스밴너, HVD, G1000 같은 모델들은 20만 원 초반대고요. 이거보다 좀 저렴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10만 원대, 10만 원 초반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헤드 포함 경우도 10만 원대, 16만 원대. 이 가격이 최근에 올랐네요. 이게 제가 저렴하게 봤을 때 13만 원대까지도 봤었는데 요즘에 좀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오른 편이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들 선택해 보실 수 있고요. 마이크들도 네. 부가적으로 카메라 자체적으로 마이크가 있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외장 마이크들을 선택해서 구매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나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에 추천하는 제품 리스트를 같이 포함해서 넣어놓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무선 마이크나 이런 것들도 가격대는
소니 거 이런 거 좀 많이 비싸고 로드 마이크 이런 거 좀 많이 비싼데요.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한 10만 원 중반에서 20만 원 중반대 사이 정도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조명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카메라 조명은 당연히 뭐 크게 신경 쓸 거 아닌데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조명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찍어도 되긴 하지만 보통 단체에서 영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유튜브에서 찍는 것처럼 자리에서 이제 해서 뭐 하거나 생중계를 하거나 이런 걸로 고려해 보신다 하실 때는 요런 이제 LED 되는 조명들이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세트되어 있는 것들이 신품을 구매하는 약간 40만 원대 정도? 요보다 좀 더 저렴한 거는 이게 기능적 차이가 있는 거 아니고요. 광량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만 원대 어쨌든 40만 원 언더에서는 두 개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삼각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 어디까지 커버가 가능하냐면 보통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봤을 때 누군가에게 설명해 준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적어도 한 2명에서 3명까지 앉아서 얘기하는 뭐 상황일 때 이런 LED 조명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이제 커지면 사실은 요 조명으로 좀 커버가 좀 어려워지고요. 그때는 정말 좀 더 이제 광량이 높은 전문 비디오용 그런 조명들이 필요한데 그건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제가 단체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것까지 보통은 설명드리지 않고요. 보통 필요하신 수준들은 한 이 정도면은 필요하신 영역에서는 웬만하면 커버가 다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외장으로 이제 배터리를 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구매하셔서 다셔서 사용하시면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두운 야외에서 좀 찍으실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신 이런 제품들이에요. 실제로 저희도 교육 같은 거 할 때, 내부에서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비디오용 이런 이제 LED 조명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제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생중계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보통 카메라를 이제 웹캠으로 이제 컴퓨터랑 당연히 바로 연결해서 해도 되는데 이제 좀 더 많은 현장에서의 것들을 중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환경이 좀 필요하겠죠. 이러면 카메라도 여러 대가 뭐 한 대, 두 대 이상 필요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온라인 중계도 해야 되니까 송출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제 이건 저희가 직접 교육에 썼던 환경을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조명도 필요하지만 함께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온라인 중계를 모아서 해주는 방송 중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방송용 스위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위처가 원래는 되게 비싼 물건이에요. 왜냐면 방송용이니까 방송국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그런 스튜디오 시설에서나 있는 것들인데 요즘에는 개인 방송, 1인 방송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던 업체들에서 개인 방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저가형의 기능을 좀 단순화시킨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내놨어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해서 만든 그 아템미니 프로, 아템 미니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아템 미니가 있고 아템 미니 프로가 있고 아템 미니 프로 ISO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또 익스트림 붙은 제품도 있고 그런데 살짝 보여드리면 아템 미니가 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미니가 있고 그보다 또 그게 스위처. 근데 가격이 또 이건 혹시 더 비싸지죠. 네. 그러니까 이건 또 ISO라는 제품이고. 그러니까 이제 총 4가지 정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규모 있는 이런 생중계 하는 데서 가다 보면 거기서 작업자가 쓰시는 제품들은 아마 익스트림 이런 제품이나 적어도 못해도 이 정도 급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꼭 이런 게 필요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인 방송 같은 걸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템 미니 정도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시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할 때 아템 미니와 아템 미니 프로의 가장 큰 차이는 외장으로 뽑아주는 디스플레이로, 그러니까 어떤 화면을 찍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을 볼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화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화면, 이런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카메라 2대로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카메라 2대가 들어온 화면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별도로 모니터로 보면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건데, 이 기능이 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송출 기능은 크게 차이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템 미니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아템 미니나 아템 미니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아템 미니 프로까지 저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은 없느냐? 있습니다. 뭐 에버미디어 에브 매트릭스라고 하는 제품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도 있고, 그런데 링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뭐 이것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좀 더 고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통 추천드릴 때 저걸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을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설명서라든지 뭐 찾아봐야 되는데, 요 블랙매직 디자인의 아템 미니 제품을 사용하시는 그룹이 진짜 많다 보니까 요건 정보가 되게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용 방법도 조금 더 심플한 편이기도 해요. 비교해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걸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규모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러시면은 그 윗단에 이제 여러 뭐 더 고사양의, 그러니까 더 이제 높은 사양의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단체들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그런 구조에서는 그것까지는 필요하신 경우를 잘 별로 보질 못해서 이 정도 단위에서 제가 보통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로 카메라 연결하거나 또는 마이크, 뭐 카메라, 심지어 여기 노트북을 별도 연결하면 노트북 화면을 이제 소스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전송 입력처럼 받아가지고 뭐 이제 별도 다른 그 노트북에서 이제 PPT를 출력을 하면은 PPT 화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송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진행했었던 교육 중에 그런 어떻게 진행하면 실시간을 중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 입문 교육을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서요. 이 링크에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가입하시면 이제 뭐 회원 가입만 하시면 무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들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가격이 아까 제가 그냥 별 의미 없이 이건 한 50만 원이고요, 저건 100만 원이고 이렇게 그냥 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말 이게 수백만 원, 많으면 천만 원 단위도 가고 이랬던 것들이 기술이 좋아지니까 소형화되고 기술이 되게 소형화되고 단순화되면서 이제 몇십만 원 단위까지 내려온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저렴한 건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 바로 구매해서 사용하기에 분명히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구매하기 앞서서 이렇게 렌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SLR 렌탈이라든지 뭐 또는 지역마다 보면 마을 미디어 센터라든지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이런 제품들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또는 뭐 약간 유상이라 하더라도 저렴하게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그런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도 해요.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그런 것들 좀 이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MPO 지원센터에서 이런 장비들을 대여해주고 또 실제 이제 그런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는 걸 좀 서포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고가의 이런 캠코더라든지 이런 삼각대 같은 것들을 대여해주시고 예, 지원해주시고 있기도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되게 잘 활용해 보시면서 활용해 보신 다음에 이거 우리가 쓸만하겠다 그런 판단이 되고 나시면 그때에 대해서 좀 특히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은 좀 구매해 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고가잖아요. 다시 구매했다가 팔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진짜 이런 거 특히나 써보면서 좀 선택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렌탈을 해보거나 또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비용을 예산을 들여서 구매했던 것들을 잘 유지 관리하시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유지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사실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 잘 모르시니까 막 특히 노트북 같은 거는 단체에서 보면 공용으로 막 쓰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뭐 별의별 게 다 깔려 있는 경우도 진짜 많은데 잘 관리를 잘 해주셔야 좀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실 노트북은 진짜 5, 6년만 5년, 5년 이상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서 쓰시면 좋은데 그런데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시는 그 교육도 저희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요 링크 아래를 들어가 보시면 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만큼 되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역량은 충분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역량을 좀 더 키워갈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좋겠고요. 유지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그래도 많이 나가지 않으시고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이 자료들은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